네, 오늘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된 테마주들, 그리고 여전히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LG화학이 3대 신성장 동력 매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22년도 4.7조 원의 매출에서 2030년까지 30조 원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됐죠.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했고, 이건 최근에 현대차가 뭐 국내 시장에 2조 원, 그리고 인도 시장에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하기라는 결정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동차 전장 산업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맞물리면서 결국 전체적인 흐름이 자동차 관련 테마주로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점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호재가 시장에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2차전지 업종들이 대부분 반등이 좀 크게 나왔죠. 시장의 주도주가 형성이 돼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도 상승하고, 지수가 상승하니까 또 외국인 투자도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 들어오니까 개인 투자들도 예전에 중소형 테마주보다는 2차전지 업종이라든가 또 많이 과대 낙폭이 나온 업종에 수배세가 유입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좋은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도주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 주도주는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도주가 대형주가 돼야 됩니다. 최근 지난주, 뭐 지지난주에 사료, 비료, 핵융합 관련 테마주들,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 아무리 랠리가 나와도 지수가 못 올라요.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들이 많이 올라가지만은 엔터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3, 뭐 하이브까지 포함한 빅4 관련을 제외하고는 중소형 엔터주들이 또 상승하기는 많이 힘든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터주들은 대형주로 좀 많이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대형주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다만 엔터주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반도체라든가 뭐 2차전지 소재, 뭐 자동차 장비, 부품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가 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는 벤더 업체들도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도 좋은, 그리고 상승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흐름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환율이 이런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또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또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투자들의 수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좀 어렵다. 다만 오늘처럼 뭐 1,000억, 2,000억씩만 들어와도 시장이 이렇게 좀 크게 상승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굉장히 많이 수매수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5월 달에 계속 봤던 뉴스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했지만은 거래대금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 뭐 전기전자, 운수장비, 제가 철강, 화학, 운수장비, 전기전자, 이렇게 제조업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데, 오늘 이렇게 화학, 운수장비, 전기전자, 제조업이 올라가면서 철강업 빼고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주의 핵심 사업 5대 산업들이 전부 외국인들의 수매수가 유입됐다는 점, 이런 것도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지엔솔루션, LG화학, 삼성 SDI가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오면서 크게 탄력이 시장에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뭐 크게 상승이 나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마 3분기까지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반도체 업종에 나오기 힘들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한가 종목도 두 개나 나왔다는 점, 뭐 사실은 뭐 갭 상승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작게는 리스크가 있었죠. 자, 코스닥도 6거래 하락 나왔다가 2거래 동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랜만에 투매수가 들어왔고, 대형주 위주의 지수가 이끌어가는 모습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그리고 뭐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들, 엔터 관련 테마주들, 게임 관련 테마주, 이렇게 테마주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좀 시가총액 종목들이 분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시장인데, 사실 오늘 뭐 엔터주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HLB 또 상승이 나왔는데, 자,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리보세라님 오늘은 간암 관련된 내용으로 또 FDA 뭐 승인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자, 리보세라닙으로 간암, 췌장암, 위암, 뭐 암이란 암은 다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오너 리스크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쳐다도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을 내시기 바라겠지만은 나왔던 재료들을 재탕하는 거다. 전혀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뭐 LG 화학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오늘 한국과 캐나다가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자원 외교에 대한 또 협력 이슈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 관련 테마주도 오랜만에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2000G가 뭐 소재, 부품, 장비가 사실은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가장 좋은데, 외부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도와주는 게 가장 좋죠. 사실 그동안 악재가 좀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배터리 아저씨 이슈도 있었고, 에코프로 이동체 전 회장 이슈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오버행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덮어줄 수 있는 시장에 좋은 재료도 오늘처럼 나와준다면은 여전히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욕하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는 너무 많은 지금 악재들도 있고 공매도도 너무 많고, 그리고 민주시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규 매수는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에코프로에 대한 모멘텀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장비주로 약간 좀 노선을 변경한 사람이죠. 네, 변경한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나올 때는 좀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공동 상가 종목은 물 7개가 나왔습니다. 인베니아, 프로 2000이 지금 이 이슈가 오래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TV 패널 공급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걸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또 상승폭이 나왔다는 점들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음원 관련 테마주들, 사실 저는 이 노래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좀 유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쇼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올랐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은 네, 모멘텀 테마주로 갈 수 있는 거지 실적으로 연동되는 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주도주가 될 만한 시가총액들이 아니죠. 그리고 애플 헤드셋이 오랜만에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가격이 근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좀 예상 가격이 3,000달러인데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애플이니까 애플은 다르겠지. 그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다만 이게 성공해야지, 정말 이게 폭발적으로 성공해야지 우리나라 이 메타버스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시장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만약에 애플까지 이게 무너져 내리면은 이 시장은 당분간 많이 힘들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이슈로 또 시장에 탄력이 나왔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네, 2차전지 소재 업종들도 강했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주들 강세가 나옵니다. 유튜브에 제가 자동차 부품 테마주 호재 5개 종목들 올려드렸죠. 한주라이트 메탈만 빼고 오늘 또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이 부진하지만 우리가 그 악재의 내용을 알고 있고,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 정책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로벌 대외적인 악재들만 좀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다만 추매 비중을 조금 더 넣는다거나 신규 포트폴리오를 넣는다, 비중 뭐 5% 미만 단타는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비중을 뭐 5% 정도 더 넣고 10% 정도로 만들고 이렇게 돈이 물려버리는, 그리고 하락폭이 큰 종목에 대한 추매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채한도 협상 이슈라든가 조금 더 시장을 본 다음에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는 점 계속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제 새벽에 JP모건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틀리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매일매일 틀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모든 리포트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시장에서 굳이 돈을 넣지 말자. 네, 돈은 방향성이 잡힌다는 것도 늦지 않는다, 여러분들. 네, 올라가는 다른 종목과 내 종목을 비교하지 마시고 내 종목의 모멘텀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